네, 공법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민법에 진이 빠져서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사실 좀 약간 포기한 과목. 그러니까 민법처럼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약간 놓고 가자라고 해서 뺐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 1차 과목을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부동산 중개법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를 했고, 공법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거 대비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약간 포기하는 개념을 가져서 좀 접어놨던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민법을 조금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게 꽈락이 나와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좀 민법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2차 과목은 점수가 총 300점 만점이고 공법에 40점만 넘으면 다른 점수에서 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놓고 가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과목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과목에 투자해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외워야 될 숫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이거야 라고 외워야 되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뭐 앞, 뒷간의 거리가 8m인지 9m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크기 뭐 몇 층 이상이면은 헬리콥터를 위해 설치해야 되고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로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저같이 이제 단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법을 좀 많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공법은 공법에서만 나오는 케이스가 조금 많아서 부동산의 개론에서 조금 나오는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공법에서 그냥 딱 나오고 말아버리다 보니까 사실 공법은 좀 포기하는 경향이 저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60점은 못 넘었어요. 57.5점, 57.5점 그 정도 나와가지고 맞췄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게 너무 쉽지 않아서 그냥 좀 포기했던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중개사법에서 90점을 넘겨서 이 점수에 커버를 하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사실 57.5점도 그 중에 한 찍은 게 좀 많이 맞았어요. 이거는 찍은 게 많이 맞아서 한 50점, 45점까지는 제가 맞춘 거고, 알고 맞춘 거고, 나머지는 좀 찍었는데 많이 맞춰서 좀 운이 좋아서 통과를 했던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은 숫자들이 전체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건물의 건폐율을 몇 퍼센트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도로의 접근성은 어떻게,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는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주택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뭐 농지법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숫자 싸움들이 좀 많아요. 몇 년이 걸리고 몇 년 얼마에 뭐 어떻게 어떤 크기 이상은 뭘 해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재밌긴 해요. 처음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공부를 해야지 거의 돈을 번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공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재개발할 때 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 돈을 더 받는다. 우리 집에 뭐 이런 그 연못이 집에 있으면 돈을 더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공법인데 그런 것들을 알면 돈은 더 잘 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이게 떨어뜨리라고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법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률이 가장 떨어지는 게 공법이고요. 공법은 그럼에도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는 그 정도의 과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교수님은 그 어, 방문각에 방문각에 계시다가 지금 에듀윌로 옮기신 김희상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좀 저는 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작년에는 방문각에 있었는데 올해는 에듀윌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고 강의는 조금 그냥 이렇게 재밌게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약은 좀 잘해주시는 스타일이긴 한데 요약 정보 자료집이 조금 부족한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최성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정말 자료 정리 하나는 최고봉인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의 강의를 그러니까 방문각 수업을 들으면 거기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그분 자료집만 따로 뽑아서 저도 그 내용들을 다시 봤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래 그 자료들을 보고 김희상 교수님 강의를 보고 이분 교수님도 좀 듣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 중에 1위가 고상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랜드 프로 랜드 3 뭐 이런 데서 강의를 하시고 그 공법 관련된 내용으로는 뭐 전국 최고 탑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특강도 많이 가시고 뭐 제가 그분을 모르다가 어떤 주식 강의 들으러 갔다가 유명한 분 주식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앞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 그 어떤 분이 나는 공법은 그분 거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분 거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구나. 저 이분 강의 정말 재밌게 들었었는데 그랬더니 이분 강의 다른 것도 공법도 정말 재밌게 가르치신다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분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분도 재밌긴 한데 공법이 워낙 어려워서 그분 거 들으나 다른 분 거 들으나 똑같이 못 맞추고 뭐 어려운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쨌든 공법은 좀 답이 없는 과목 네, 그런 과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있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랜드 하나의 진성